두 가지 상황에서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반식을 섭취하면서 적용한 탄수화물 사이클링 바디프로필 시합 준비 다이어트에서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 일주일 총 섭취량을 같은데 왜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최근에 먹방을 하면서 20kg를 감량하신 팥뿌리 강호인님과 충우TV의 30번째 바디프로필 촬영 성공 회원님이 시합 준비를 하면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적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우TV가 실제로 적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본 두 가지 상황에서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식을 섭취하면서 적용한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법, 다른 한 가지는 바디프로필, 시합 준비 등 강도 있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반식, 치팅 없이 정해진 식단만으로 진행되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 방법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20kg를 감량하신 팥뿌리 강우인님이 진행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은 일반식을 섭취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먹방 컨텐츠를 자주 진행하시는 강우인님은 일반식을 자주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먹방 촬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몸무게는 계속 올랐고 90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충우TV를 찾아오셨습니다. 체중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면 먹방으로 인해서 살이 찐 부분도 있지만 먹방 이외 식단에서 촬영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먹방 촬영은 보통 일주일에 3번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4번은 식단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먹방은 컨텐츠를 위해서 꾸준히 지속해야 했기 때문에 식단을 시작할 때부터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크로 사이클링에 가깝습니다. 먹방할 때와 먹방을 하지 않을 때 식단을 다르게 가져갔는데 먹방할 때 어느 정도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먹방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고탄수날로 정하고 먹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식단을 구성해서 저탄수날로 정했습니다. 먹방 촬영날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 섭취했냐에 따라서 다음날 탄수화물 양과 유산소 변화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먹방 촬영날 평소보다 더 과하게 먹방을 했다면 다음날 미리 구성한 식단에서 첫 번째 식사에서의 칼로리, 탄수량을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에서의 탄수화물은 줄이거나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 그리고 점심 저녁은 기존에 설정했던 저탄수 식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과하게 먹은 만큼 공복 유산소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칼로리를 더 태워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정한 식단 자체가 저탄수 식단이기 때문에 촬영에서 과하게 일반식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식단을 그대로 섭취했습니다. 요즘은 식단, 칼로리 어플이 좋아져서 대략적인 일반식의 칼로리도 어플에서 나오는데 촬영할 때 섭취했던 음식들 그리고 양을 전부 적어서 대략적인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식단의 변화를 줬는데 물론 100% 정해진 식단을 하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섭취 칼로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량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인 정해진 식단을 하는 것보다 효율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설정한 탄단지 비율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식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단에서는 우선 총 칼로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들을 전부 기록하고 섭취한 만큼 다음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상황에 맞게 식단을 할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강호인님처럼 다이어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호인님은 4개월 동안 총 20kg 감량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을 제대로 배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력 운동의 강도를 매주 조금씩 올릴 수가 있었고 체력이 조금씩 늘면서 유산소의 강도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처음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운동 강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 강도를 올리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인데 점심은 어쩔 수 없이 꼭 일반식을 먹어야 하는 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식단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하루 단위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침 저녁은 식단이 가능한데 점심은 회사에서 일반식을 먹는다면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 식단은 항상 정해두고 일정하게 섭취합니다. 아침에 500칼로리를 섭취했다면 나머지를 1500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 점심에 1000칼로리의 일반식을 먹었다면 저녁은 500칼로리, 점심에 800칼로리를 섭취했다면 저녁은 7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총 칼로리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준다면 점심에 탄수화물 위주의 일반식을 섭취했다면 저녁에는 단백질의 비중이 높은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기준 또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한 총 칼로리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단과 일반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계산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충분히 다이어트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바디프로필 시합 준비 다이어트에서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적용하는 시기, 방법은 다 다르지만 충우TV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초반에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진행하기보다는 일정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진행합니다. 다이어트 전에는 다양한 일반식도 먹고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던 분들은 체계적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클린하게 먹으면 그렇게 적지 않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일정하게 먹으면서 주에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빠지는지 체크하면서 몸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식단의 양을 조절하고 유산소, 근력운동의 강도에 변화를 줍니다. 추천드리는 감량 기준은 주에 0.5에서 1kg 감량인데 체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1kg 이상 감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정해진 식단을 섭취하다가 체지방이 많이 빠지고 지속적인 마이너스 영양 상태로 인해서 컨디션, 운동 강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또는 정체기가 올 때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적용합니다. 우선 일주일 총 칼로리는 비슷하게 설정하고 저탄수와 고탄수를 반복하는데 저탄수 날에는 평소에 섭취했던 칼로리, 탄수 양보다 더 적게 섭취합니다. 그렇게 저탄수 날에는 확실하게 감량을 해주고 고탄수 날에는 평소에 먹던 클린한 탄수화물의 양을 늘려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100이라는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700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나의 예시로 5번 저탄수, 2번 고탄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탄수화물 70씩 5번, 175씩 2번 이런 식으로 저탄 고탄을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총 섭취량을 같은데 왜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을 할까요? 몸은 생존이 1순위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게 먹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살기 위해서 대사량, 활동량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의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운동 강도도 떨어지면서 정체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고탄수를 가지면 몸에게 항상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잘 섭취해주는 날도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활동량과 대사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탄수 날 평소보다 많이 섭취를 하더라도 저탄수, 밴딩 상태가 진행됐다면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추가적으로 섭취한 에너지원을 바로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한 하체 운동이나 등 운동, 전날 또는 당일 고탄수 식단을 가져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적용하면 밴딩 로딩 연습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저탄수 식단을 오래 지속하다가 대회 직전 처음으로 고탄수를 먹는 분들은 로딩을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지럽거나 컨디션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밴딩 로딩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시합 한 달 정도 전부터 저탄수, 고탄수를 하면서 밴딩 로딩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에서 고탄수 날에는 평소에 먹었던 탄수화물 양을 체계적으로 늘려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은 폭식이 될 수가 있고 다이어트 실패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탄수 날 식욕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면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보다 정해진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저탄수 날에는 확실하게 감량을 하고 고탄수 날에는 에너지도 보충하고 대사량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운동 강도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계적으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진행하면 밴딩 로딩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식을 섭취하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하는 것보다 효율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식을 섭취하면서 대략적인 칼로리를 파악한 후 섭취 칼로리에 맞게 이후 식단과 운동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다이어트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식단 방법, 스타일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변칙적이기 때문에 저의 방법은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식단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식 또는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 벌크업, 영양학 등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랑는 사이다 파인애플 맛.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이프로틴 마랑 프리워크아웃 론칭 기념 타임 세일입니다. 유튜버 마랑님이 직접 신제품에 참여했고 충분한 양의 카페인과 타우린도 있어서 운동 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맛은 크레이지 키 맛인데 실제로 먹었을 때 기존 프리워크아웃 제품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론칭 기념 마랑 알파 프리워크아웃 2개 구매 시 임팩트 웨이 프로틴 250ml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일 기간 동안 영양제, 프로틴바, 단백질 보충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